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스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오늘 리비안의 주가가 거의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리비안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8.63% 급등했는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충분히 급등이라는 표현을 쓰기에 부족함은 변화폭인데, 더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오히려 장 마감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49.92%, 거의 50% 가까이 주가가 치솟은 것이죠. 오늘 리비안의 주가가 폭등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연이어 나온 이 두 가지 호재가 겹쳐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낸 것이죠. 먼저는 리비안이 공개한 비용 절감 현황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24일 차량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한 공정 변경의 진척에 대해 알렸습니다. 리비안은 공정 변화를 통해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의 절차를 100단계 넘게 줄이고 차체 공장에서 52개의 장비를 없애고 플래그십 SUV 및 픽업 트럭 차량의 설계에서 500개 이상의 부품을 제거했다고 말했는데요. 단순히 정리해 생산 프로세스를 아주 슬림하게 재편한 셈입니다. 제조 공정을 개편한 결과 리비안은 벤 차량의 자재 비용을 35% 절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여기서 리비안이 말하는 벤은 아마존에 납품하고 있는 플리트 모델을 말하는데요. 벤뿐만 아니라 다른 라인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쉽게 말해 전 차종에 대해 생산 비용을 상당히 줄인 것이죠. RJ 스카린지 CEO는 전체적인 생산 비용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었다며 파츠 디자인 변경 및 공장 시설 디자인 변경을 통해 차량 제조가 더욱 쉬워졌다고 말했어요. 리비안은 아직까지 차량 생산에 있어 손익분기를 넘기지 못한 상태입니다. 차량을 판매해 올린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제한 수치인 매출 총이익에서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는 아직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정도로 생산량이 올라오지 못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고요. 적자는 생산 비용의 탓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량의 공정 개편을 통해 생산 비용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말은 리비안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노력이 거듭되어 마진을 플러스 전환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고요. 이 같은 비용 절감에 대한 내용도 호재이지만 사실 이보다도 오늘 리비안의 주가를 견인한 결정적인 이슈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폭스바겐과의 파트너십입니다. 25일 리비안은 폭스바겐으로부터 10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혔어요. 여기에 특정 조건들이 만족되면 40억 달러까지 추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죠. 보다 구체적으로 이 투자금이 어떻게 지급되고 어떤 조건을 달성해야 추가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리비안은 무담보 전환사채를 폭스바겐에 지급하는 대가로 10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을 경우 이 전환사채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리비안의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현재 리비안의 시가총액은 약 120억 달러인데요. 추후 이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변환된다 가정했을 때 폭스바겐은 리비안의 지분을 7% 넘게 보유한 대주주가 되는 셈입니다. 계약의 세부 사항이 공개된 것은 아니니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단숨에 아마존의 뒤를 이어 리비안 지분율 2위 자리까지 놓일 수 있는 대대적인 투자 포지션을 개시한 것입니다. 심지어 폭스바겐은 이 지분을 더 늘릴 계획도 지니고 있어요. 폭스바겐은 2015년과 2026년에 걸쳐 특정한 마일스톤이 달성될 경우 리비안의 연도별로 10억 달러씩 총 2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리비안은 이에 대해 보통주에 대해 이루어지는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의 세부 사항을 다 알지 못하니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폭스바겐이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30억 달러 수준의 보통주를 보유하게 된다면 단숨에 리비안의 최대 주주가 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남은 20억 달러의 투자는 리비안과 폭스바겐이 설립할 합작 법인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전기차의 EE 아키텍처 개발을 위한 합작 법인을 설립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2024년 말 4분기에 출범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먼저 이 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1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고요. 2026년에는 10억 달러 규모의 대출 또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도합 50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이 완성되는 것이죠. 비용을 줄인 것도 좋고 새로운 파트너사가 생긴 것도 좋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업의 주가가 50%씩이나 뛸 정도인가 싶으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배우면 평생 써먹는 미국 주식 투자의 기본, 온라인 강의 얼리버드 초특급 할인 중. 고정 댓글 확인해보세요. 이 두 가지 이슈가 리비안 주가에서 이토록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한 이유는 이 조치들이 리비안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줄어드는 현금 말이죠. 저희가 이전 콘텐츠에서도 리비안에 대해 다룰 때면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부분이 기업의 현금 보유고입니다. 현금을 얼마나 지니고 있느냐는 그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와 직결되는 문제이니 말이에요. 다소 둔화된 전기차 전환 속도와 계속되는 고금리 환경 속 많은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로드타운 모터스, 피스커 등 이미 파산 보호를 신청한 기업도 여럿 있죠. 리비안도 이 위기 앞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다른 스타트업과 비교하면 그래도 나름 준수한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리비안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현금을 소진해가고 있었거든요. 올해 1분기 말일 기준 리비안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78억 5,80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 기업이 현금을 소진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약 2년에서 2년 반 정도 버틸 체력이 남아있는 정도라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얼추 딱 리비안이 차세대 전기차인 R2 플랫폼의 출시까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리비안의 차세대 핵심 모멘텀으로 꼽히는 R2의 출시까지 버틸 수 있는 현금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마진이 너무 적다는 느낌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소식이 이날 전해진 것입니다. 현금 보유량이 줄어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 소진 속도를 줄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와 현금 보유고를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리비안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어요. 각각 차량 생산 비용을 낮춤과 폭스바겐이라는 든든한 파트너를 확보함으로써 말이죠. 앞서 폭스바겐의 투자금 총액이 최대 5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 설명드렸는데요. 이는 리비안이 현재 보유한 현금의 60%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리비안 입장에선 단기간에 엄청난 현금 수혈이 이루어지는 셈이죠. 괜히 하루 만에 주가가 50%씩이나 오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흥미로운 가능성에 대해 짚어보면서 오늘 리비안에 대한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바로 폭스바겐의 리비안 인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니 리비안과 폭스바겐의 파트너십은 분명 합작법인을 만드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웬 인수설이냐고요? 여기서부터는 순순히 추론과 가능성의 영역이긴 하지만 나름 이런 추측을 던져볼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리비안 인수설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이들이 합작법인을 통해 만든다는 EE 아키텍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Electric Electronic Architecture의 준말인데요. 이름 그대로 자동차의 전기전자에 대한 설계를 말합니다. 전기차에서 EE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할지는 이 설명만 들어봐도 자명하죠. 차량의 성능, 안전성, 편의성 등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EE 아키텍처입니다. 지난 6월 6일 리비안이 R1 플랫폼에 리뉴얼된 2세대 차량을 소개하며 새로운 아키텍처를 적용해 ECU 개수를 17개에서 7개로 줄이는 등 효율성을 증대시켰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 적이 있죠. 여기서의 아키텍처가 바로 EE 아키텍처를 말합니다. 즉 단순하게 설명해 전기차 기업에게 있어 EE 아키텍처는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기술이라는 말인데요. 리비안이 이를 폭스바겐과 공유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했다는 말입니다. 아우디, 포르쉐, 람보르기니, 스코다, 두카티 등 수많은 자회사를 두며 M&A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유명한 바로 그 폭스바겐과 말이죠. 레거시 자동차 기업들 사이에서 EE 아키텍처 개발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기업과 레거시 자동차 기업 간의 이와 같은 협력 사례는 상대적으로 드물어요. 그도 당연할 것이 전기차 기업 입장에선 EE 아키텍처와 자신들의 코어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폭스바겐이 보여온 M&A 히스토리, 이번 파트너십의 규모, 전기차 업계에서 리비안이 피인수 기업으로서 지니는 매력 등을 고려하면 이번 파트너십이 추후 더 전격적인 M&A의 포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신나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폭스바겐과 리비안의 인수와 관련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뇌피셜로 그려본 시나리오 정도에 불과하니까요. 아직 너무 크게 방점을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애플, 아마존, 포드 등 리비안 인수설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아직까지 실제로 성사된 바는 하나도 없기도 하고요. 특히 포드가 리비안과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 동종업계 기업이 리비안에 투자를 나선 것을 두고 정말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전략적 재조정으로 파트너십이 중단되어 버린 바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는 만큼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겠습니다. 물론 당시 포드의 투자금이었던 5억 달러와 현재 폭스바겐의 투자금인 50억 달러에는 10배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에서 계속 여지를 찾다간 끝이 없으니 이쯤에서 인수설에 대해서는 딱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자면 리비안이 생산 비용을 꾸준히 절감하고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 시급했던 현금 보유고를 대폭 늘리는 데 성공했다는 점, 여기에 집중해서 이 기업의 향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비안이 과연 이대로 기세를 몰아 R2 플랫폼의 데뷔까지 성공시키며 전기차 스타트업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지 저도 참 궁금해지네요.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